여러분 환영합니다. 혹시 매일 쏟아지는 뉴스와 아티클들을 보면서 약간 텍스트의 표면만 훑고 지나간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네, 요즘 정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다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저희는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수많은 정보의 산더미 속에서 여러분이 굳이 시간을 내어 파고들 가치가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때로는 뒤통수를 치는 인사이트만 골라내는 오늘의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세상의 이면을 꿰뚫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아주 딱 맞는 시간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호기심을 위해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부해볼 텍스트는 반번득잔 우이라는 발췌본인데요. 단순한 스포츠 기사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아주 거대한 비즈니스와 인간의 심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죠. 네, 정확합니다. 보통 스포츠 뉴스를 보면 승패나 점수 아니면 선수의 이적료 같은 숫자에만 집중하기 쉽잖아요. 사실 대중의 관심이 그쪽에 쏠리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룰 이 발췌본은 피치 위에서 벌어진 아주 짧은 해프닝을 통해서 현대 스포츠 산업이 얼마나 철저하게 계산된 비즈니스 구조로 움직이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그 차가운 시스템 속에서 진짜 리더십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사례 연구이기도 하죠. 네, 아주 매력적인 텍스트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미션을 명확히 해볼까요? 최근 BMO 스타디움에서 열린 LAFC의 경기 직후에 전 세계 온라인 커뮤니티를 들끓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죠. 아, 그 유명한 손흥민 선수의 45분 임시 주장 논란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겉보기에는 구단이 세계적인 선수를 홀대한 사건 같았지만 이 논란의 이면에는 MLS라는 거대한 상업 구조와 라커룸 내부의 치열한 권력의 역학관계가 숨어 있었습니다. 자, 이 상황을 하나씩 풀어보죠. 우선 그날 경기장의 공기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무대는 콘카프 챔피언스컵 16강 2차전이었죠. LAFC가 홈에서 레알 에스파니아를 상대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어땠나요? 상황 자체는 라커룸이나 벤치 모두 굉장히 여유로운 상태였습니다. LAFC는 결과적으로 이 경기를 1대 0으로 이겼지만 중요한 건 1, 2차전 합계 스코어거든요. 무려 7대 1이었습니다. 와, 7대 1이면 사실상 승부는 이미 끝난 거나 다름없었네요. 그렇죠. 이 정도면 다음 라운드 진출은 기정사실화된 거니까요.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전 선수들의 체력을 안배하는 로테이션을 가동할 수밖에 없는 아주 합리적이고 편안한 경기였어요. 아, 그래서 팀의 공식 주장이자 베테랑 골키퍼인 위고 요리스도 그날은 관중석에 있었던 거군요. 사복을 입고 아주 편안하게 경기를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네, 선발 명단에서 제외된 핵심 선수들은 벤치 밖에서 휴식을 취하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팬들이 기대하던 순간이 찾아옵니다. 손흥민 선수가 LAFC 유니폼을 입고 처음으로 주장 완장을 차고 그라운드에 나선 겁니다. 팬들로서는 당연히 엄청나게 환호할 만한 그림이었죠. 역사적인 순간이니까요. 그런데 전반 45분이 끝나고 나서 분위기가 아주 묘하게 흘러갑니다. 감독이 전반전 종료 직후에 손흥민 선수를 벤치로 불러들였죠. 앞서 말씀드린 합계 스코어를 생각하면 체력 관리를 위한 아주 정상적인 교체 타이밍이었습니다. 네, 전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죠. 하지만 문제는 교체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팔에 있던 주장 완장을 직접 풀어서 같이 뛰고 있던 베테랑 수비수 라이언 홀링스헤드에게 건네주고 피치를 떠난 겁니다. 그리고 그 아주 짧은 장면이 온라인에서 말 그대로 거대한 산불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당시 X나 레딧 같은 커뮤니티의 반응을 찾아봤거든요. 어땠나요? 아주 격렬했을 텐데요. 수십만 건의 글들이 쏟아지면서 구단을 향한 분노가 엄청나게 터져나왔어요. 손흥민을 겨우 45분짜리 화제성 도구로 썼다. 이런 글부터 시작해서 세계적인 선수의 위상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줄을 이었죠. 네, 심지어 구단 보이콧 이야기까지 나왔을 정도니까 팬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부분은 대중이 특히 특정 선수를 강하게 지지하는 팬덤이 상황을 인식하고 결집하는 방식입니다. 팬덤의 결집 방식이요? 어떤 점이 매력적이라는 거죠? 팬들의 눈에 완장이라는 것은 단순히 팀을 대표하는 표식이 아니거든요. 그건 선수의 헌신에 대한 구단의 존중을 상징합니다. 아, 존중의 상징. 확실히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걸 45분 만에 그것도 다른 선수에게 넘겨주고 교체되는 장면을 보니 구단이 손흥민의 마케팅적 가치만 쏙 빼먹고 철저히 무시했다고 해석한 거죠.
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느낄 만한 시각적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구단 경영진 입장도 조금 억울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의 전술적 판단에 의한 정상적인 교체였잖아요. 그렇죠. 전술적으로는 완벽히 합리적이죠. 게다가 주장완장이라는 게 원래 부주장이나 고참 선수에게 넘겨주는 게 축구계의 흔한 관례이기도 하고요. 팬들의 반응이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쳤던 건 아닐까요? 축구에서 완장을 넘겨주는 행위 자체는 특별할 게 없죠. 하지만 이 분노의 기저에는 다른 게 깔려 있었습니다. 다른 거라면 어떤? 왜 애초에 손흥민이 정식 주장이 아니었는가에 대한 누적된 의구심입니다. 팀의 핵심 전술을 담당하고 피치 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선수가 왜 항상 한 발짝 물러서 있어야 하는지 그동안 팬들이 계속 불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45분 임시주장 사건이 일종의 도화선이 된 거군요. 그동안 쌓여있던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버린 트리거 역할을 한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며 최고조에 달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완벽한 혼돈 속에서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관중석에 있던 위고 유리스 선수인데요. 네, 경기가 끝나자마자 기자회견장으로 직행했죠. 이거 정말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원래는 감독이나 경기 최우수 선수가 먼저 인터뷰를 하는 미디어의 룰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절차를 완전히 무시해버린 행동이었습니다. 그 기자회견장 분위기를 상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십 대의 카메라가 사복 차림으로 불쑥 나타난 요리스를 향해 플래시를 엄청나게 터뜨렸을 겁니다. 다들 어리둥절했을 테니까요.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어떤 변명이나 애도로는 말 없이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온라인의 분노를 이미 다 읽었고 팬들이 왜 손흥민이 정식 주장이 아닌지 의문을 품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한다고 말이죠. 그러고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냅니다. 발췌본에 있는 요리스의 말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인용해 볼게요. 소니가 처음 훈련장에 왔던 날 저는 제 손으로 완장을 풀어 감독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주장직을 그에게 넘기겠다고 요청했습니다. 이 발언은 정말 엄청난 폭발력을 가졌습니다. 이거 진짜 놀라운 발언 아닌가요? 공식 주장이 스스로, 그것도 새로운 선수가 합류한 첫날에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겠다고 자청한 거잖아요. 축구계에서 자발적으로 완장을 반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진진해지는데요. 라커룸 내부에 동의가 있었고 주장 본인이 양보하겠다는데 대체 구단은 왜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걸까요? 보통은 자연스럽게 교체되지 않나요? 이 사건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자면 우리는 라커룸의 낭만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낭만적인 시각에서 벗어난다? 네,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즉 MLS라는 철저한 자본주의 시스템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이 상황을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요리스의 폭로는 단순히 선수들 간의 양보나 미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럼 무엇을 겨냥한 폭로였나요? 그는 구단이 자신의 양보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그 MLS의 차가운 비즈니스적 구조를 정조준한 겁니다. 비즈니스적 구조라면 단순히 구단 선내부의 자존심 문제 같은 게 아니라 아예 서리상의 문제였다는 뜻인가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유럽이나 다른 리그에서 보는 주장 완장은 대체로 감독과 선수단 사이의 신뢰, 팀 내 리더십의 상징에 가깝죠. 그렇죠. 선수들이 투표로 뽑거나 감독이 지명하는 피치 위에서의 권위 같은 거잖아요. 하지만 자료에 명시된 LAFC의 구조를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요리스와 계약할 당시 주장이라는 직함은 단순한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명예가 아니면 뭔가요? 그것은 구단의 거대한 브랜드 약속이자 초상권, 후원 계약 등 수많은 상업적 조건들과 아주 촘촘하게 얽혀있는 핵심 비즈니스 자산이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요리스가 저 오늘부터 주장 안 할게요 라고 말하는 순간 단순히 라커룸의 리더가 바뀌는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군요. 절대 아니죠. 기존에 체결된 스폰서십 계약이나 마케팅 캠페인 전체를 뜯어 고쳐야 하는 아주 복잡한 법적,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장을 입은 경영진의 관점에서 보면 그 완장은 선수의 팔에 두르는 천조각이 아니라 수백만 달러가 걸린 계약서 그 자체였겠네요. 맞습니다. 주장이라는 타이틀을 중심으로 이미 유니폼 판매 전략이나 미디어 노출 빈도, 심지어 특정 스폰서가 요구하는 이미지 권리까지 모두 세팅되어 있기 때문이죠. 정말 철저한 자본의 논리네요. 그래서 요리스는 이 기자회견을 통해 선수들의 순수한 의지가 어떻게 구단의 상업적 계약 앞에서 무력해지는지 그 괴리를 만천하에 드러낸 셈입니다. 정말 차가운 현실을 보여준 거네요. 하지만 요리스는 단순히 구단의 시스템을 설명하고 변명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경영진의 논리를 쭉 설명한 다음 기자들을 향해 아주 뼈있는 한마디를 던졌거든요. 네, 그 대목이 정말 압권이었죠. 저와 매일 훈련장에서 땀 흘리는 25명의 선수들에게 그 천조각은 절차일 뿐입니다.
이 팀의 심장을 쥐고 있는 선수는 7번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았지만 서류상의 권위와 피치 위에서의 진짜 리더십을 완벽하게 분리해버린 선언이었습니다. 요리스의 이 발언은 자신의 위신을 깎아내리면서까지 동료를 세워주는 엄청난 용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셔야 할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구단이 상업적인 이유로 주장 교체를 거부했다는 사실이 선수들에게 알려졌을 때 과연 팀 내부, 그러니까 라커룸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발표본을 보면 그야말로 시한폭탄 그 자체였다고 하더라고요. 손흥민 선수가 팀에 엄청나게 기여하고 있는데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자 동료들이 대신 폭발해버린 겁니다. 선수들 입장에서는 경영진의 그런 태도를 납득하기 어려웠을 테니까요.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했냐면 팀의 주축 선수들이 시즌 개막전 전술 훈련에서 이른바 암묵적인 파업, 즉 보이콧을 모의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구단의 처사에 항의하기 위해서 훈련을 집단으로 거부하려 했던 거죠. 생각해 보시죠. 개막전 훈련 보이콧이라는 건 구단 입장에서는 공중분해에 가까운 최악의 위기입니다. 선수들과 경영진의 신뢰가 완전히 박살난 돌이킬 수 없는 상태니까요. 정말 아찔한 상황이네요. 바로 그 통제불능의 상황, 분도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라커룸 한가운데서 손흥민 선수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그가 어떤 방식으로 이 위기를 수습했는지 살펴보면 왜 그가 요리스로부터 팀의 심장이라는 찬사를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체 그 험악한 상황에서 무슨 말을 했길래 파업 직전에 동료들을 진정시킬 수 있었던 거죠? 다들 머리끝까지 화가 나 있었을 텐데요. 손흥민 선수는 구단의 부당함을 같이 욕하거나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완장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화법을 썼죠. 정반대요? 그는 라커룸 한가운데 서서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승을 위해 모였습니다. 천조각 하나 때문에 싸우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구단에 곤란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 요리스에게 상처를 주지 마십시오. 저를 존중한다면 당장 피치로 나가 유니폼을 위해 뛰십시오. 와, 잠깐만요. 이거 너무 대단한 거 아닌가요? 동료들은 지금 자신을 위해 싸워주려고 화를 내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 동료들에게 구단을 곤란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요리스를 보호하라고 한 거군요. 자신의 권리를 챙길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는데도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리더십과 조직 행동을 연구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 대목은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완벽한 메커니즘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완벽한가요? 보통 이런 종류의 권력 투쟁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바쁩니다.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증명하려고 하죠. 하지만 그는 명목상의 권력과 개인의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지 않고 진압해버린 거네요? 분노의 화살이 구단이나 요리스를 향하지 않도록 자신이 직접 거대한 방패막이가 된 거죠. 이 희생적인 태도는 억지로 완장을 빼앗아 찼을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결속력을 라커룸에 만들어냅니다. 동료들의 절대적인 충성을 얻어낸 것은 바로 스스로를 가장 낮춘 이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서류에 도장 찍어서 억지로 만든 가짜 권력이랑 위기 상황에서 선수들이 땀 흘리며 맘속 깊이 인정하는 진짜 리더십이 얼마나 다른지 완벽하게 보여준 거네요. 요리스 본인조차 이 연설을 전해 듣고 온몸의 전율을 느꼈다고 털어놓은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네, 그 연설 한 번으로 라커룸의 모든 에너지가 다시 축구 자체로 집중될 수 있었으니까요. 자, 그럼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 거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고 나면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그 논란의 45분 교체 장면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온라인 팬들은 손흥민이 구단에 의해 45분짜리 화제성 도구로 전락했다고 분노했지만 요리스의 증언으로 밝혀진 라커룸 내부의 진실은 180도 달랐습니다. 애초에 접근 방식 자체가 달랐군요. 손흥민 선수는 완장을 차는 것을 어떤 특권이나 명예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리스가 피치에 없을 때 임시로 차는 것조차 오직 자기가 팀을 이끌어야 한다는 순수한 책임감으로만 받아들였던 겁니다. 게다가 전반전이 끝나고 교체되어 나갈 때 감독이나 코치진이 누구에게 완장을 주라고 지시한 게 아니었다면서요? 네, 전혀 지시가 없었죠. 본인이 직접 완장을 풀어서 베테랑 수비수 라이언 홀링스헤드에게 건네준 100% 자발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 행동의 전략적 의미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카메라의 중심에 서고 싶었다면 혹은 완장이라는 권위를 전 세계 팬들에게 과시하고 싶었다면 체력이 좀 붙이더라도 90분을 다 뛰겠다고 고집했을 수도 있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선수니까요.
하지만 그는 전반전이 딱 끝나자마자 팀에 오래 헌신한 베테랑 홀링스헤드에게 그 상징을 조용히 넘겼습니다. 그게 단순히 교체되니까 아무에게나 준 게 아니라 팀의 위계와 역사를 존중한다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였던 거군요. 맞습니다. 밖에서 새로운 스타 플레이어가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독점하는 대신 기존 선수들이 쌓아온 뼈대를 존중해 준 것입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홀링스헤드를 비롯한 수비진 전체, 나아가 팀원 모두의 마음을 완전히 무장해제시킨 거죠. 팬들의 눈에는 45분 만에 권력의 상징을 뺏겨서 내려놓는 씁쓸하고 굴욕적인 장면으로 보였겠지만 실제 라커룸 안에서는 달랐겠네요. 한 선수가 팀 전체의 절대적인 신뢰를 완벽하게 굳히는 경이로운 과정이었던 셈입니다. 와, 밖에서 보는 현상과 내부의 진실이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군요. 그렇다면 현재 LAFC라는 팀은 이런 기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 걸까요? 서류상의 주장과 필추 위의 진짜 리더가 따로 있는 이 구조가 과연 팀에 도움이 될까요? 일반적인 조직이라면 두 명의 리더십이 충돌해서 파벌이 나뉘거나 심각한 갈등이 생기기 십상이죠. 사공이 두 명이니까요. 맞아요. 내가 진짜 주장이다. 아니다, 내가 리더다 하면서 기싸움하기 딱 좋은 환경이죠. 하지만 요리스가 기자회견에서 깔끔하게 정리해준 LAFC의 현재 구조는 아주 절묘한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역할 분담이 되어 있나요? 요리스는 경기 전 공식 행사, 심판과의 원활한 소통, 그리고 아주 까다로운 언론 대응 같은 행정적이고 절차적인 주장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합니다. 비즈니스적 계약을 아주 성실히 이행하는 거죠. 그리고 휘슬이 울리고 피치 위에서 진짜 승부가 시작되면 경기장 위에서 선수들의 모든 시선과 공의 궤적, 팀의 심장 박동은 온전히 7번 손흥민 선수를 향해 움직이는 거고요. 흥미로운 건 이 두 리더의 공존이 서로의 에고를 자극하거나 질투를 유발하는 게 아니라 완벽한 시너지를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시너지가 결과로도 나타나고 있죠. 네, 발췌본에 언급된 최근 인터 마이애미와의 인상적인 경기나 오늘 사건의 배경이었던 레알 에스파니아를 상대로 한 7대1 압승이 이 기묘한 구조의 성공을 완벽하게 증명하고 있죠. 상업적인 시스템의 한계 때문에 생겨난 갈등을 두 선수의 성숙함이 오히려 팀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무기로 바꿔버린 거네요. 놀라운 위기관리 능력입니다. 여기서 한 축구 해설자가 유리스의 기자회견 직후에 남겼던 평론이 떠오릅니다. 장갑이 아닌 연설로 커리어 최고의 세이브를 했다. 정말 멋진 표현이죠. 그날의 상황을 완벽하게 요약한 한 줄입니다. 자신이 가진 권위를 기꺼이 내려놓고 라커룸의 진실을 대중 앞에 밝힌 요리스의 품격, 그리고 완장이란 천조각 없이도 헌신과 희생으로 팀을 하나로 묶어낸 손흥민의 리더십, 이 두 가지가 만나서 팀을 파국의 위기에서 구해낸 엄청난 세이브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한 이 텍스트는 축구라는 스포츠의 외피를 두르고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훨씬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권위가 직급이나 명함 혹은 서류상의 타이틀에서 나온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직급이 높으면 당연히 리더십이 생길 거라고 믿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이번 심층 탐구에서 확인했듯 진짜 권력과 존경은 계약서나 팔에 두른 천조각으로 부여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얻어지는 걸까요? 그것은 위기의 순간에 스스로 증명해내는 것이며 오히려 팀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양보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이 사건이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었죠.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일상과 너무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이야기가 과연 화려한 조명이 비치는 축구장에만 국한된 이야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가 매일 출근하는 회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팀, 혹은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도 완벽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인사이트 아닐까요? 남들이 알아주는 타이틀이나 명함에 집착하기보다 그저 묵묵히 행동으로 보여주고 동료를 보호하는 리더십이 얼마나 강력한 파급력을 가지는지 우리는 오늘 텍스트를 통해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폭풍 같았던 기자회견이 끝나고 요리스가 라커룸으로 돌아갔을 때 들끓던 온라인의 분노와 소란은 마법처럼 잠잠해졌습니다. 팬들도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된 거니까요. 이제 LAFC에는 권력을 잃고 방황하는 주장은 없습니다. 오직 서로의 위신을 세워주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위대한 두 면의 리더만이 존재할 뿐이죠. 그래서 이제 팬들의 관심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연 이 팀이 우승할 것인가를 넘어서 이 성숙한 두 리더가 함께 피치 위에서 어떤 놀라운 전설을 써내려 갈 것인가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서류상의 화려한 직함이나 가슴에 번쩍이는 명찰 없이도 사람들의 영혼을 움직이는 리더가 될 수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속한 조직에서 아무런 타이틀 없이도 묵묵히 팀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고 굳건하게 지탱해주는 무관의 리더는 과연 누구인가요? 아니면 이 심층 분석을 듣고 계신 여러분 스스로가 굳이 완장을 차지 않고도 주변 사람들의 존경을 끌어내는 그 진정한 리더가 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실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치열하고도 흥미로운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이 질문이 작은 영감이 되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놀라운 인사이트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